내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올해 61살입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저는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 제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자의 본능이란 게 있죠. 밤이 되면 그 그리움이 더 커져서 혼자서 손으로 달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 리 없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 일상이 무미건조해졌습니다. 그러다 대학 동창인 김예숙이 투자 얘기를 꺼냈고 저는 그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사기 공범으로 몰려서 법정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유죄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로 끌려가면서 제 이름은 사라지고 2318번이라는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교도소 입소는 악몽 같았습니다. 몸수색을 당할 때 그 손길이 제 몸을 더듬는 게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별 후 헌신적으로 일에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 이런 곳에서 썩어야 하다니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왜 그 투자에 손을 댔을까? 친구를 믿은 게 죄라면 저는 평생 그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예수,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교도소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저는 절망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건 더 깊은 공허로 변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처음 만난 여자들, 그들의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워서 밤에 혼자서 속삭이듯 자위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욕망이 억눌린 채 터져나오는 지옥입니다. 특히 밤이 깊어지면 어떤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깊숙이 밀어넣으며 젖은 소리를 내며 헐떡이는 장면이 상상되곤 했습니다. 그 에로틱한 신음이 방안을 메우면 제 유두가 저절로 단단해지며 아래가 축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도소 첫날은 지옥의 문턱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받은 직후 압수당한 물건들을 보며 제 삶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을 때 그 거친 천이 제 피부에 닿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요. 화장실 옆자리를 배정받았을 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는 소리에 눈을 뜨고 아침 7시, 점심 10시 반, 저녁 5시 50분이라는 기이한 식사 시간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6평짜리 방에 13명이 빽빽히 들어차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룸메이트 서은이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시간은 적입니다. 일기 쓰거나 활동에 참여하세요. 그녀의 조언으로 저는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물소리와 냄새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올 때 그게 자위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외로움이 극에 달하면 몰래 손을 내려서 그 욕망을 풀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해야 할까요? 과밀 수감 때문에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번은 옆 사람이 코를 골아 잠 못 이루다 화가 나서 베개를 집어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싸움으로 교도관이 달려왔죠. 심리적으로 저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저, 아내로서의 저, 모든 게 사라지고 번호만 남았습니다. 사별 후의 외로움이 여기서 연장되면서 무기력해졌지만 서은이의 어머니 같은 위로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밤에 속삭이며 언니 견뎌보세요 할 때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개연성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법정 후 즉시 수감되는 과정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고 과밀 환경이 적응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추가로 첫 주에 교도소 내에 성추행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교도관에게 더듬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듣고 저도 불안해졌지만 동시에 그 억눌린 욕망이 교도소 생활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은밀한 시선이 오고 가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을 훔쳐보는 눈빛, 그게 자극적이었죠. 특히 샤워 시간에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흐를 때 서로의 나체를 보며 유두가 서는 걸 느끼며 아래가 축축해지는 에로틱한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2주차가 되니 룸메이트들의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최영자, 67세 보험사들 5년형입니다. 그녀가 방장처럼 군림했습니다. 강지영, 37세 마약 중독자로 2년형입니다. 서운이, 53세 횡령으로 2년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도소의 위계 질서를 배웠습니다. 수건 공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밀수로 강지영의 수건을 썼다가 그녀가 화를 내며 내 공간 건들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명과 샤워는 주 2회로 제한되었고 접견이나 편지 자랑은 금주문율이었습니다. 한번 자랑하다 걸리면 그룹에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군대처럼 규율이 엄했지만 인간적인 유대가 스며들었습니다. 밤에 최영자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존중이 기본입니다. 라고 조언할 때 저는 어색함에서 이해로 넘어갔습니다. 강지영의 젊음은 신동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밤에 몰래 다른 여자를 만지는 걸 봤습니다. 그 장면이 자극적이었죠. 손가락이 상대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소리, 신음이 억눌린 채 새어나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할까요? 하지만 저도 그 욕망을 느꼈습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며 성숙해졌습니다. 추가 상황으로 한 번은 룸메이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때문에 금단 증상을 보이는 강지영이 다른 여자를 때리려 했고 제가 중재했습니다. 그 후로 불문율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과밀 생활이 이런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들의 성생활은 은밀했습니다.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 유혹에 흔들렸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특히 밤에 두 여자가 가슴을 주무르며 혀를 얽히게 키스하는 에로틱한 장면을 목격하면 제 아래가 저절로 축축해지며 손이 내려가곤 했습니다. 2달이 지나니 화장품 금지 속의 창의적인 미용법을 배웠습니다. 인주로 볼터치, 연고르 립스틱, 형광펜으로 아이섀도우입니다. 휴지침을 고데기로 써서 머리를 마르는 거죠. 강지영이 미용사 출신이라 그녀의 재능이 빛났습니다. 그녀가 제 머리를 만지며 언니 예뻐지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할 때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자극적이었습니다. 주용곡에서 실을 뽑아 눈썹을 다듬는 거, 그 작은 행위가 자존감을 유지시켜줬습니다. 분위기는 제한된 환경 속 작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용 시간에 웃음소리가 터져곤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호기심에서 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과거에 미용에 무관심했는데 여기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추가 상황으로 한 번은 미용 중에 강지영이 제 가슴을 스치며 언니 몸매 좋으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성들 사이에 성생활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상대의 유두를 꼬집는 장면, 그 신음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분노 유발적으로 금지된 화장품을 몰래 들여오다 걸린 여자가 벌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그 광경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억압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개연성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금주 물품이 창의력을 불러일으켰고 여성 교도소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강지영의 부드러운 면이 드러나면서 저는 그녀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미용 후 거울을 보며 제 몸을 만작거릴 때
유두를 살짝 비비면 느껴지는 에로틱한 쾌감이 억눌린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의 친밀함은 복잡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는 여자를 위로하며 서로의 몸을 만지는 걸 봤습니다. 생리통 마사지로 시작해서 그게 더 깊은 접촉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CCTV 감시 속에서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거지요. 강지영이 제게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다리 사이로 스르륵 들어오려 할 때 저는 거절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학대 배경을 듣고 나니 그 갈망이 이해됐습니다. 분위기는 밤의 고요함 속 은밀한 온기였습니다. 규칙과 욕구의 긴장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충격에서 공감으로 넘어갔습니다. 외로움을 이해하며 성숙했습니다. 추가 상황으로 한 번은 두 여자가 몰래 키스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입술이 맞닿고 혀가 얽히는 그 장면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오고 몸이 떨리는 거지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교도관이 알면 벌을 주는데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나요? 하지만 저도 그 욕망을 느꼈습니다. 강지영의 접근을 거절한 후 우리는 언니 동생 관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녀의 학대 배경을 듣고 공감했습니다. 개연성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제한 환경이 친밀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마사지 중 손가락이 클리토리스를 문지르며 몸이 경련하듯 떨리는 에로틱한 순간을 목격하면 제 안에서 뜨거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째 펜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63살 한대철과 편지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깊은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손잡고 싶은 밤이라는 은유로 검열을 피하며 소통했습니다. 그의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설레임이 밀려왔습니다.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창 너머 연결이 따뜻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두려움에서 위안으로 넘어갔습니다. 10년 고립 후 사랑의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추가 상황으로 편지 쓰는 중에 교도소 내 성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펜팔 상대와의 환상으로 자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는 리듬, 그게 자극적이었습니다. 분노 유발적으로 검열 때문에 편지가 찢겨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제 사생활까지 통제하나요? 한대철의 따뜻함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개연성은 펜팔이 외로움 해소 수단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그의 편지를 읽으며 제 손이 아래로 내려가 클리토리스를 문지르며 상상 속에서 그의 손길을 느끼는 에로틱한 밤이 많았습니다. 강지용의 은밀한 제안을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밤에 언니 저 좀 안아주세요라고 속삭이며 다가올 때 저는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학대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의 미안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여자는 혼자서, 어떤 여자는 둘이서요. 분위기는 밤의 속삭임으로 은밀했습니다. 거절 후 따뜻한 이해로 전환됐습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당황해서 공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간 존중을 강조하며 성숙했습니다. 추가 상황으로 강지영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걸 봤습니다. 그녀의 입이 상대의 가슴에 닿고 혀가 핥는 장면이었죠. 신음이 커지다 억눌리는 거요. 자극적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학대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나요? 관계 복잡성이 심리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개연성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그녀의 혀가 상대의 유두를 돌리며 빨아들이는 에로틱한 광경을 보며 제 몸이 반응해 아래가 젖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8개월째 그룹 갈등이 터졌습니다. TV 시청 때문에 싸움이 났고 제가 중재했습니다. 그 덕에 모범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빵 훈련에 참여하며 새 공간을 얻었습니다. 강지영의 장난에 대응하며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한 다툼에서 화해로 넘어갔습니다. 주방의 빵 향기가 자유감을 줬습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중재 능력으로 성장했습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추가 상황으로 훈련 중 교도 간의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몸매 좋네요라는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빈번했습니다. 밤에 그 분노를 풀며 자위하는 여자들, 손가락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자극적이었습니다. 갈등이 모범수 기회로 이어지는 흐름이 논리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밀가루를 만지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제 피부를 자극하며 상상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제 가슴을 주무르는 에로틱한 환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지막 2달 제빵 기술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대철 면회에서 설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유리 너머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룸메이트들과 이별 약속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기대와 불안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면회실의 어색함이 따뜻함으로 변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주저에서 결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새 출발 용기를 얻었습니다. 추가 상황으로 강지영이 실망하며 언니 나도 누군가 있었으면 하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성생활이 더 드러났습니다. 혼자서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었지요. 자극적이었고 분노 유발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까요? 관계 발전이 감정적 진전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면회 후 그의 눈빛을 떠올리며 제 손가락이 아래로 파고들어 클리토리스를 세게 문지르며 절정에 이르는 에로틱한 밤을 보냈습니다. 출소날 한대철과 최영자 딸의 도움으로 베이커리를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1년을 자유 발견으로 회상했습니다. 희망을 강조하며 용기와 용서를 배웠습니다. 분위기는 햇빛 아래 자유의 감동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절망에서 성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스승 역할이었습니다. 추가 상황으로 출소 후 처음 밤에 한대철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을 탐하는 뒤 교도소에서의 억눌린 욕망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그 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수감 경험의 반성이 사회 재적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의 성기가 제 안으로 들어오며 몸이 떨리는 에로틱한 쾌감이 모든 억압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